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작전주 느낌이 드는 놈은 본전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뭔진 모르지만. 네. 자, 그다음에 성환 아빠님, 안동 부자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소희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형준님 반갑습니다. 냥냥펀치님, 유영일님, 성토빠 따랑해님. 해피정님, 골드만님, 김수희님, 긍정의 힘님, 양영숙님, 그리고 드림앤 해피님 어서오세요. 파송송 양봉탕님, 또 여종성님 어서오세요. 류종진님도 반갑습니다. 밤하늘의 빛과 광님, 여유만땅님, 바다님, 얼음골님, 잘생기면 다 수익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주식부자 회화달님, 대제비제이님,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바라밀님, 오이천사님, 행복한 뜨은기님, 찬찬찬이님, 그리고요, 오부자님 인사드렸죠? 네, 데이지님, 그리고 양복업자 팜스통님, 문영민님, 봉금덕님, 원태호님, 배제트님, 이희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덩크슛님도 반갑습니다. 변론사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나도 아빠님, 제이리치님, 네, 어서 오시면, 네, 되겠네요. 어서 오세요. 네. 뭐, 많이 힘들어? 네, 그리고, 네, 빨강망토님, 네, 긍정왕님, 이경춘님, 건강한 미래님, 행건님, 찐빵님, 이영란님, 멋진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동피랑님, 드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군산 최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김현근님, 장선희님, 꽃만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서도 오세요. 네. 뭐, 서아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저거한 시장은 아닙니다. 나쁜 장은 아니죠. 예상해드렸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100억 프로젝트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힘들거나 그럴 만한 포지션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별로 그렇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걱정스럽다거나 뭐 계좌가 많이 밀려서 뭐 짜증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올라가지 않아서 짜증나는 거야. 그죠? 주가 왜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건데 이번 주는 안 올라요. 네. 오르지 않습니다. 오를 이유도 없고요. 올라야 될 이유도 없죠. 네. 왜냐면 만기에 이벤트 자자작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이슈가 뭐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벤트가 많은 주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이벤트가 어떻게 소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보안 마무리면 괜찮아요. 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네. 어차피 지금은 괜찮은 거고. 네. 3점 폭락은 예상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진 않죠. 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려면 지금 보세요. 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주도주, 이 대형주 섹터가 있잖아요. 네. 대형주 섹터. 대형주 섹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는 얘가 올라가면 얘네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떨어졌어요. 2차 전지가 떨어져서 아, 그래, 괜찮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폭락이라고 볼 수 없지. 삼성이 폭락인가? 삼성 폭락했어요? 뭐 어디가 폭락했다는 거야? 삼성 폭락은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자, 75,000원까지 2% 내렸습니다. 자, 요게 아침에는 어땠어요? 마이너스 0.9%. 나쁘지 않았죠? 네. 뭐 괜찮았어요. 뭐 그리고 장 중반에도 좀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장 후반부에. 근데 마지막에 떨궈준 움직임. 이게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삼성을 누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분명 말씀드렸죠. 오늘 저기서도 말씀드린 게 증권사 전망치가 나왔죠. 증권사 전망치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고점 라인이 위쪽에 2730이다.
그 다음에 2750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2630이다. 2722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지금 고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 누구냐? 금융투자 아닙니까? 금융투자요. 네. 금융투자 애들이 팔아먹겠다는 얘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팔까? 여기서 나왔죠? 여기 저점에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잖아. 여기 외국인들이 팔아먹을 때 기관들이 막 샀죠. 그럼 이만큼 올라왔지. 팔아먹지.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졌죠. 얘네들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을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어. 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가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무엇이 방어를 해줘야 돼요? 다른 애들이. 근데 오늘은 2차 전지도 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라도 올라가자. 그게 오늘의 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의 변화를 알고 가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팔아먹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팔아먹은 거 보셨어요?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오늘은 기관이 더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금융투자애들이 더 많이 팔아먹었어요. 보세요. 오늘 보시면 그 기관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1,700억을 팔았어요. 네. 외국인은요. 1,4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하이닉스를 샀잖아.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사죠. 자,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삼성전자만 갖다가 던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놈도 팔고 저놈도 팔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지수가 같이 눌려. 그러면 다른 거 사가지고 올리자. 라는 식으로 흐름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자동차는 올랐죠.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네, 올랐어요. 나머지 것들 다 밀렸잖아요. 다 밀렸어요. 뒤쪽 가면 다 밀렸어요. 네, 올라간 게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시나리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갔다면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갔겠죠. 근데 얘네들이 원하지 않잖아.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더 뒤졌어야 돼요. 근데 뒤질 수가 없잖아. 응? 뒤질 수가 없잖아. 이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긍정왕님, 와이프분이 로또예요? 그렇게 안 맞아? 와이프분하고? 야, 이거 문제 있네. 네. 그렇게 안 맞아요?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정말? 하나도 안 맞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맞질 않는다는 것 자체는, 네,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맞아, 그냥. 한 개도 안 맞아. 맞은 적이 없어. 그런 거. 네. 여러분의 배우자는 로또인가요? 네. 로또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적금이나 예금 정도 생각하세요. 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금 삼성전자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더 내려가.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다시 74,000원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 포인트는 더 많이 밀리지 못합니다. 더 많이 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게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2700포인트 정도 있잖아요. 지금 2701포인트죠. 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지수가 약간의 반등을 또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내릴 수 있겠죠. 네,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기관이 매수했던 저점 구간이 나오죠. 그럼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 지수가 만약에 내일 2680이나 이렇게 빠졌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거야. 수요일 날 또 올려서 2700포인트 또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뭐 오늘 2% 내리고 내일 1% 올라가면 왜 폭등했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아래쪽 지지, 위쪽 저항 계속 있는 거여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쳐다보고 왜 안 올라요?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가 없습니다. 네, 옵션 안 합니다. 옵션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옵션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옵션을 한다는 건 요즘에는 그게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옵션 한다 그러면은 막차 탔구나.' 이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옵션은 뻥튀기가 되잖아.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요 박살이 나는데 이거 잘하면 상관없죠. 잘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을 가지고서 큰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선물시장 들어갔다가 선물에서도 안 되니까 옵션 들어가서 네 하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인데 요 부분들을 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초보자들은 옵션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옵션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하셔 가지고 짬짬이 하시고 네. 아시죠? 네. 옵션은 조심들 하세요. 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도 잘 못하는데 뭐 파생 상품 가 가지고 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단타 매매를 좀 조장하죠. 옵션 가지고 장타하는 사람 못 봤죠? 네. 선물 가지고 장타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물론 뭐 롤 오버나 이런 거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간다는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네.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파생 상품은 건드리지 않고요. 뭐 해외 투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해외 투자 쪽도 지금은 아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중국 쪽 이쪽 부분이거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 분석이 좀 제대로 들어가 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 분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기업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액트지오 걔네들 뭐 세금 체납한 것도 계약하는 당일까지 몰랐다는데 액트지오 같은 회사 하나 분석도 못 하는데 뭐 무슨 해외 기업 뭘 분석할 거냐고. 네. 그죠? 알 수 없습니다. 네. 파업을 뭐 어떻게 돼. 지금 뭐 파업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뭔 파업이요, 파업은. 네.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6월 7일 날 뭐 연차 쓰자 그랬는데 연차 쓴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파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 거지 뭐. 괜히 시끄럽게 만든 거라니깐요. 네. 의미가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을까?'라는 의심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 그것도. 네. 괜히 주가만 떨어뜨린 상태가 있었어요. 네. 고런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한국 기업 분석도 잘 안 돼요. 근데 외국 기업 분석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만기일의 지수 상방 하방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죠. 그냥 사실 지수의 상방 하방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일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포지션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그때의 어떤 수급 변화나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기 때가 되면 얘네들이 최고의 최적의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포지션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게 있고 하락하는 게 있고 선물이니까요.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일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횡보.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횡보하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방 쪽으로 가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안 맞아요. 하방 쪽으로 가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안 맞습니다. 횡보하게 되면 두 가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상방 쪽으로 가거나 하방 쪽으로 가는 이 단일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수익이 많아요. 수익이 많습니다. 근데 잘못 걸리면 돼지는 거지. 네. 수익은 많지만 확률이 작아요. 왜냐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내려가거나 횡보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니까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없어져요. 내려갈 때 마찬가지예요. 내려가야지만 이 수익을 왕창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 버리거나 횡보해 버리면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단일 방향에 대한 투자지만 이런 포지션은 잘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주 좋은 게 있거든요. 요렇게 일정 구간 내에 들어갈 때 이제 가두리 전략이라고 그러죠.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네, 두 가지를 매매하는 거예요. 두 개를 매매해가지고 요거가 손실일 때 요거가 수익 나고 요거가 수익일 때 뭐 요거가 손실일 때 요거가 수익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헤징을 거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낮은데 수익률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집어넣는 가두리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요 정도 가두리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맞춰서 때려야 되죠. 내려가면 맞춰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축이 어디인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2700을 어떻게 중심축을 잡고 있느냐? 만기가 가까워올수록 얘네들이 무엇을 하느냐? 의미가 있거나 시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2700이다. 또는 2650이다. 2750이다. 이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가면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얘네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지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나가요. 네, 대부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 확실한 재료 주가가 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재료가 있어. 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어. 이럴 때는 얘네들도 방향성을 상방이나 하방으로 보면서 수익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때는 뭐 풋을 하면 되고 이때는 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애매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콘돔도 사세요. 네. 풍선이 요즘에 그 부실해가지고 잘 찢어지게 생겼더만. 네. 그래서 좀 질긴 풍선으로다가 고무, 동일 고무 벨트 뭐 이런 거 사든가. 네. 그렇게 하든가.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 예측은 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덥니 오늘?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만약에 수급이 막 좋아졌어. 또는 이제 삼성전자에 좋은 호재가 생겨버렸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갑자기 그냥 삼성 승인했어. 납품 시작.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단트 풀른 거야. 이거 풀른 거라고. 풀른 거. 이거 봐. 더 풀리면 안 돼요. 네. 음. 선풍기 틀었어요. 네. 이거는 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네. 이거 뭐 신세대만 마신다면서 이거 네. 아입니다. 네. 별게 다 궁금하시네. 이러다가 뭐 별게 다 궁금하겠어. 네. 네. 한약인 줄 알았어요? 한약이 없어. 네. 한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감초 달인물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만약에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에 딱 걸리는 모습 있잖아요. 아무래도 팔 것 같았어. 팔 것 같았는데 리포트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침에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이 아마 팔 겁니다. 금융투자가 팔 겁니다. 금융투자가 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인 포지션을 하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인들은 보합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 해드렸죠? 외국인들은 보합을 만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합.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린 관망할래. 좀 지켜볼래.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금융투자자들 봐봐요. 이렇게 후 팔아치우는 거. 이게 지랄 같은 거거든요. 오늘은 사모펀드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다 팔았어요. 투신도 조금 팔았고요. 삼성전자 쪽 다 팔긴 했는데, 걔네들 규모는 크지 않고요. 이 금융투자가 제일 문제죠. 얘들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서 받아주는 형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쫄지 말고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그냥 이번 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주식을 살 만한 것들도 있어요. 내려가 있어서 막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뭐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사시면 되죠. 네. 이런 것들 그냥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안 올라가도 저는 다음 주는 올라갈 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좀 상승할 걸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겠지만 몰라요. 이것도 갑자기 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CPI 지표 발표가 되고 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점도표에서 이례적으로 파월이 또 아주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이 지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일부러 가격을 그렇게 조장해서 팔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은 이제 저거잖아요. 이 딱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 자, 니네 이만큼 오면은 팔아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쳐가지고 요놈의 매도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팔리겠지? 그럼 이만큼 떨어진다. 그럼 밑에서 주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도주만 잘 생각하시고 뭐 변하지 않잖아요. 네, 주도주는 그리고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도 없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런 게 있어. 뭐라 그럴까? 그 석유가 고갈될 것 같다. 석유 얘기가 또 나와? 석유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소행성이. 소행성이 아니지. 소행성으로 하면 안 돼. 이제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에요. 그죠? 45억 살인데 이제 한 40억 살만 더 먹으면은 지구도 이제 쪼글탱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제 지구가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맨날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40억 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태어나야 돼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됩니까? 윤회를 몇 번 반복해야 돼? 환생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생 동안에는 지구에 종말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맨날 그냥 이제 지구의 나이가 40억 살밖에 안 남았네. 40억 살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50살도 안 남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50년도 안 남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40억 살 남은 지구를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고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장은 올라갈 거예요. 시장은 올라갈 건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전은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삼전은 무조건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없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2,800을 가고 2,900을 가면 삼성전자 가격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3,000포인트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깁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거든, 나하고. 야, 너 3,000포인트 가면 10만 원 가냐? 아유, 물론이죠.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에브리바디가 다 밀린다고 그랬죠.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뭐 이것저것 다 밀립니다. 개중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애들은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횡보할 때나 뭐 이럴 때 보시면 시장이 잘 오르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누가 힘을 써요? 이럴 때 테마잖아요. 테마 중소형주 개별주 시장에 영향 없는 애들이요. 왜? 대형주가 못 가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시장이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형주가 가고 있습니다요예요.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형주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포트에다 담아 놓으셔야지 돼요. 왜 테마만 따라다니고 개별주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뭐 이상한 거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안전빵 대형주 참 쉬운 장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참 쉽죠. 네. 작년부터 뭐 하이닉스 뭐 대형주지만 그런 거 사놓고서 하이닉스 100% 나왔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100% 나왔으니까 뭐 하이닉스 100%면 어때? 아예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왜냐면 하이닉스의 비중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2배, 3배 실어로 했지. 평소에 사는 것보다. 그러면은 하이닉스에 만약에 3배 정도 비중 실었으면 300%고요. 2배 실었으면 200%야. 수익률이요. 이 효과를 누리란 말이에요. 대형주가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니까
근데 대형주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 느리단 말이죠. 늦어. 등치가 커가지고 뒤뚱 하다가 보니까 느려. 자, 70kg짜리 선수가 잘 뛰겠습니까? 120kg짜리 선수가 잘 뛰겠습니까? 뚱뚱한 애는 잘 못 뛰어. 대신에 불러서라도 가겠지. 대신에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커브를 틀지 않아요. 쭉 가는 거잖아요. 쭉 가는 거는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미 방향을 결정을 했어. 삼성전자가 이미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 걱정을 자꾸 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삼성전자 방향은 이미 결정은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밀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85,000원대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매물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삼성전자 올라오기만 하면 본전에 팔아먹겠다고 으르렁대는 사람들 있잖아.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그냥 올라올기만 해봤는데 팔아버릴게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없어요? 없으면 교육이 잘 된 거고. 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올라오면. 이거 8만 원 넘어가면 또 매도 나옵니다.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속도가 빨랐으면 좀 쉬어야지. 네. 좀 쉬어야지. 좀 쉬어야지. 삼성전자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하이닉스가 열심히 올라갔지만 걔는 이제 시총 150조잖아요. 얘는 450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지금 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박 뉴스가 터지면 급등할 거야. 뭐가 나면 대박 터질 거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 봤자 네. 진짜 많이 오르면 한 5% 오르고 또 다음날 또 떨어지고 하겠죠. 왜? 삼성이 그렇게 달려버리면 시장 자체가 급등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은 좋지 않죠. 왜냐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텐데. 올라가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하방 쪽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방 쪽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버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럴 거예요. 이 삼성전자는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씀드렸어요? 2025년에 말씀드렸죠. 2025년이요. 2025년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 상승세가 진행이 되니까, 네?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담합인지 아닌지 장담할 수가 없죠. 증거사 전망이 나오고, 뭐 매도 치고, 그냥 우리는 그렇다고 알면 하면 돼. 걔들이 피해가는 거 다 그렇잖아요? 네. 다 그런 겁니다. 네. 기술을 죽이고 갈 수도 있고, 네. 가다가 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가 목적한 그 시점 있잖아요. 목적지. 이 목적지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까지 많이 남았어. 제가 2025년도까지 보냈죠. 2025년도까지 12만 원에서 많이 가면 13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2024년 6월입니다. 1년 남았잖아. 1년. 1년이 남았잖아요. 이 1년 동안 얘가 얼마만 더 올리면 돼요? 이제 지금 7만 5천 원이니까 이제 적어도 한 4만 원만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4만 원, 3만 원만, 5만 원만 더 올리면 되는 거죠. 5만 원만. 1년 동안 5만 원만 올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올라가 버렸어.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막 3,100, 3,200 가가지고 올라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12만 원 가 있어. 지금 막 12만 원 가 있어. 저 위에 신고가 나와가지고 여기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요. 좋지요. 뭐 일단 올라가면 좋지. 좋은 건 맞아.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좋죠. 좋은데 뭐가 문제야? 못 사잖아. 못 사고 여기서 이제 목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 칩시다.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이제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말씀드린 목표 주가가 2025년 정도 됐을 때 20만 원 정도를 좀 돌파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였거든. 근데 20만 원이 지금 와버렸어.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40만 원을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40만 원은 못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20한 5만 원, 6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섰다가 아니면 조정이 나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 지랄하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겠지. 모르죠. 사람이 미치면은 또 40만 원을 갈지. 근데 지금 이게 40만 원 가는 거는 지금은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좀 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0만 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도 없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뭐라 그랬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한테도 납품을 받겠다. 네? 덩치는 커져서 뭐 이 규모는 뭐 그냥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파일을 얘가 다 먹으면 좋겠지만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얘도 나눠 먹고 얘도 나눠 먹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도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의 이 12단짜리가 통과가 돼버리면 하이닉스 입지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도 지금 나 혼자 독점이야 잘 갈 거야 라고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막 난리 나니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루빈이었나요? 그 새로운 거 발표한 게 공정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물론 TSMC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삼성도 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얘들은 지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맞추게 되면 자 지금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죠. 삼성은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기다려줄 거나 삼성전자가 더 빨리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춰서 올라갑니다. 서로 간에 키대기 하는 거야. 키대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판다. 그럼 내일은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를 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엎치가 뒤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주가 조작이 주가에 대한 어떤 포지션 조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면 지금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잖아요.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네. 26년도가 최고점인데 여기 2017년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제가 얘기해 드렸죠. 2017년도에 추세가 끝나서 18년도에 끝나기 시작합니다. 끝나기 시작해 삼성전자도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실적이 2019년도까지인가가 아주 최고치를 찍어요. 이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됩니다. 선반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실적을 보고서 위쪽에서 막 달려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합당하는 주가의 상승률을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멀었어. 지금은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의 포인트가 나오려면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소 10만 원대는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10만 전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랠리에서 10만 전자를 보게 되실 수가 있다고. 근데 이 10만 전자 랠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지금 당장 터질 것 같잖아요. 네. 당장 터질 것 같잖아.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 매도의 기법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특강 커리큘럼 1강이 네, 매도입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매도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7월 말에 하지만 네, 미리 말씀드리면 매도에 대한 포인트. 그다음에 네, 이제 스몰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스몰 주도주에 대한 포지션들을 이제 우리가 특강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리큘럼 다 잡히거나 강의 자료가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지금 버티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을 갖고 있다가 지금 내가 막 조급해지는 이유는 뭐야? 왜 3전 안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요. 언제요? 2025년이요. 2025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간다 했잖아요.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올라간다니까. 언제요? 2025년 상반기까지요. 근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도돌이표야 그냥 이게.
왜 3,000원 떨어졌나요? 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언제 올라가나요? 2025년까지 올라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지금 안 올라가나요? 계속 도돌이표가 되면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급하게 생각해야 될까? 네? 지금 엄마가 막 쌀을 씻고 있어. 엄마 왜 밥이 안 되는 거야? 왜 밥 안 줘? 지금 쌀 씻고 있어. 배고프다면 빨리 밥 줘. 밥을 해야지. 왜 밥 안 주는 거야? 밥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밥 주고 한대 어떤 맞겠지? 네. 자, 우리가 목표한 위치까지 가면 돼요. 너무 빨리 갔다면? 자, 생각해봐요. 버스가 출발했어. 버스가 빵빵빵 하고 출발했어요. 고속버스가. 10시에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10시에 출발했으면 한 15시쯤 도착한다 보면 되겠죠? 한 15시쯤. 부산에 도착한대요. 네? 버스가 빵빵 하고 출발했어. 근데 축풍령쯤 왔는데, 대구쯤 갔다 칩시다. 대구쯤에 갔는데, 11시밖에 안 된 거야. 어? 11시. 지금 예정은 7월 23일입니다. 지금 예정은 7월 23일 날 시작으로 계획 중에 있어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안 잡혔으니까. 대구쯤 갔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간겨. 11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15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쉬어야지. 네. 그럼 쉬어야 돼. 휴게소에서, 너무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20분간, 아니지, 한 2시간 정도 휴게소에서 쉬겠습니다. 목욕들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운전해서 간다든지. 시속 한 20km로, 국도로. 너무 빨리 도착할 것 같아서, 네, 가겠습니다. 사람들,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아니, 12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나는 더 좋은데요? 근데 운전사 입장은 어때요? 아니요, 저는 15시까지 도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1시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12시면은 부산에 가겠지? 천만 말씀이죠. 대구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가. 조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죠? 그러면 조금 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죠? 올라가지만 꺾여요. 꺾이는데, 자, 하이닉스도 내려올 수 있어요. 하이닉스의 단은 살짝 밑에 계시는데, 네, 하이닉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내려온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다, 이거지. 끝이냐? 아닙니다. 왜요? 내려갔다가 또 상황 보고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 시간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시총이 150조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오늘 이번 연말 정도 수준의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 정도, 2024년 연말. 지금 한 6개월 정도 빨리 온 것 같아요. 원래 추세가요. 여기서 급물살을 타고 들어갔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야 돼. 천천히 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가야지 한 16만 원에서 15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은 딱 맞는 전략인데 이놈이 그게 아니야,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추세는 살아있지만 어떻게 돼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잘 따라가다가 확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변동성 구간이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전의 엔비디아 납품 소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주가 떨어진다고 또 실망할 수가 있겠지. 주식이라는 건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조정을 받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받아요, 이런 거. 네. 보시면, 이렇게 조정 받아요. 이게 막 올라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받아. 이 두 달 조정, 세 달 조정 받았네요? 네, 거의 세 달이네요? 여기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나은 편이지. 지금하고 추세 비슷하죠? 강하게 올라간 게. 네.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될 수 있겠죠? 54,000원에서 45,000원이니까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지겠네. 한 20% 빠지겠네요. 네, 20% 정도.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갈 것처럼 이렇게 지지부지 하다가 갑자기 또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기대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3전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로 넘어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잖아. 그죠? 3전 팔아서 하이닉스로 넘어가자. 하이닉스가 대장이다. 하이닉스 대장 맞아요. 힘 좋고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ST7, 네, 성투칠성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성투칠성을 보게 되면 삼성 빼고는 다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대모비스 좀 빠졌지만 걔네들 뭐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현대모비스는 0.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의미 없고요. 삼성전자가 2% 정도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올랐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 매수를 여기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올라갔죠. 냅도 들어왔지. 지난번에 매수한 각보다 위쪽에 있잖아. 이번에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바로 반등 나오면 또 상관없겠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로 1일 1비 하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좋아해서 박수 치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수 포인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논의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오늘은 그래도 2700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 내렸네? 아, 그럼 다른 애들 올라갔겠구나. 문제 없네. 그럼 계좌 딱 보니까 오늘은 어때요? 보합이잖아. 마이너스 뭐 0.2 또는 플러스 0.2 뭐 이 정도 왔다리 갔다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개별주 테마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달랐겠죠. 개별주 테마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이 정도 범위 아닙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이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계세요. 매수는 해도 됩니다. 네, 매수하셔도 돼요. 매수하셔도 되는데 위쪽에 있는 거 매수하지 말고 아래쪽에 있는 거.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 매수해도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뭐 2,400을 노리고 계신 분, 뭐 2,300 노리고 계신 분들 안 옵니다. 이 자리는 안 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통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주가가 조정이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요.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고점을 찍어요. 네,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도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가 고점을 찍고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약간씩 금리를 이제 좀 낮춰준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코로나 때요. 제로금리입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요. 주가 막 올라가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기 이걸 보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 봐야죠. 2009년도 여기 리먼 사태 때 여기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시장이 계속 그냥 침체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로금리. 야, 돈 빌려줄 테니까 투자 좀 해라. 이자 안 받을게. 그냥 갖다 써. 자, 그러면 회사들이 이 제로금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제로금리를 실질적으로 유동성 투입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줬어.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제로금리에서 돈을 빌린 애들이 돈 좀 벌어가고 있는데 시장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얘네들 돈 잘 버는 것 같아. 야, 나도 빌려줘. 나도 빌려줘. 나도 빌려줘.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봐라. 좀 살만한가 보지?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 투입한 돈 A만큼의 돈을 내가 걷어들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민간 투자가 이제 들어오니까. 야, 우리는 은행에다 돈 빌리지 말고 우리 돈을 가지고 투자하자. 라는 식으로 해서 민간 투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만약에 뭐 B만큼 들어왔다. 그러면은 A-B만큼 이 금액을 여기서 빼가는 거예요. 아니지. A-B가 아니라 B만큼의 돈을 빼는 거지. 그러면 이제 A-B가 남는 거죠. 이씨 누가 여기 계산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이거 어렵게. 여기 만약에 이제 정부가 100억 원을 집어넣었다. 100억을 집어넣었다. 근데 민간 투자가 3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30억만큼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시장엔 70억이 아직 남아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태가 나오게 됐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요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거를 돈을 30억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금리 인상이죠.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금리가 다시 경기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금리가 이제 5%, 이제 최고점이 그때 5%였죠. 딱 찍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자, 지금은 금리를 낮춘다고 그러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어. 경기도 올라오지 않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출발. 근데 금리를 낮추겠대요.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무엇 때문에 금리를 올렸냐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가가 높아서거든요. 물가가 높아서. 근데 물가가 이제 잡힐 거예요. 우리 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값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잡힐 겁니다.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높게 형성된 금리를 낮춰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경기 부양이 이제 밑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지금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 보통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제로 금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5.5%죠. 미국이 5.5% 금리예요. 높아.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경기 부양이 나오고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 약간 이제 뭔가 타이트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중간에서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증시는 따로 생각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한 3,300쯤 간다라고 한다면 금리 미국 금리가 자체는 이제 5.5에서 내려가 가지고 뭐 한 4%대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맞추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가 3%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하로는. 왜냐면 이게 곡선이 애매하게 됐어요.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좋아지고 내려가면서 금리가 좀 뒤에 들어가야 되죠. 네. 경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경기. 그다음 이게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느지막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경기가 나쁜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교차하는 고점이 만나겠죠. 여기 교차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타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게 완성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프를 누가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림도 이제 안 돼? 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 지금 아까 어떻게 그렸어? 네.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금리가, 네. 금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경기예요. 네. 이게 금리.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높아.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고점을 찍어요. 그러면은 경기 고점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요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는 요 구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이 언제냐면 길면 2027년도 8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하게 봤을 때 2025년 하반기요. 네. 하반기에서 지금 금리가 근데 뒤로 밀어졌기 때문에 이거 조금 뒤로 밀어도 돼요. 26년도까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25년에서 26년까지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네. 그 뭐라고 해야 돼? 스타터팩이라고 하죠? 스타터팩.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스타터팩. 그 가장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옵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주식 시작하시면 2025년에서 26년까지는 돈 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나도 몰라. 근데 25년에서 26년까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금리 인하는 기존에 있었던 금리 인하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2025년 하반기에서 26년도까지가 기업 실적이 크게 뜁니다. 기업 실적이 크게 뛰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뛰어요. 다 뛰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환율 왜 오르냐인데 환율은 그때그때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달라요. 이거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것도 다르잖아요. 봐봐요. 환율은 지금 1376원인데 우리 1400원 안 넘어갑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1400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 다시 얘기해 드렸죠? 네. 환율 조작국 지정됩니다. 제재 들어오니까 이거 못 올립니다. 위로 못 올리는 거고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실적 좋아지잖아. 실적이. 자동차, 반도체 실적 더 좋아지잖아요. 수주주들 더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도 약간 의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좋아요. 계속 올라가면 안 좋은데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잡아놓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 상태 1370원대에서 1380원 아니면 1350원 요 범위 요 범위를 인위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라면 무엇을 위해서일까? 무엇을 위하여 저 위치를 잡아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밤에 스팸이 온다고? 스팸이 온다면 잠을 안 자네. 자, 저 고환율 잡아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실적이지. 실적. 실적을 떠나면 뭐가 돼요? 떠나면 경쟁력이 됩니다. 자, 경쟁력 같은 경우는요. 이게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이 되니까 이게 한 대를 팔 때 원래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300원을 받게 돼요. 그럼 300원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생기니까 이 300원만큼의 수출 가격대, 수출 단가를 낮추는 거야. 야, 우리 1,000달러에 팔았던 제품인데 900 맞죠? 맞냐? 300원이면은 이게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네. 1,000달러에 팔았 지랄 같네 이거. 1,000달러에 팔았던 건데 네. 970달러에 팔게. 계산이 조금 안 맞아요. 네. 대충 알아들으세요. 네. 970달러에 팔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300원만큼 가격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계산 문제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1,000달러를 팔던 것을 970원에 세일해서 판다고? 와우!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겠죠. 근데 나는 이게 300원어치 깎아도 기존에 팔던 거랑 똑같이 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필요 없는 애들 있죠. 반도체 이런 애들. 뭐 안 살 거야? 그럼 말어. 아니 너 말고는 대체제가 없는데? 그럼 사가든가. 얘들은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없어. 그럼 얘들은 실적이 크게 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차 군단에 작년부터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작년부터 2023년도부터 이제 요 부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환율의 상황은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내려갈 만한 포인트 없어요. 2025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1,400원 넘기는 좀 어려 보이지만 아마 요 근처에서 대충 맞추겠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맞추겠죠. 네. 그러면 요 상태가 됐을 때는 무조건 전차군단에게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얼마까지 내릴 거냐. 그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3% 정도대에서 교차점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근데 네. 3%대에서 무슨 교차점이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교차점, 금리가 내려가는 교차점.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3%보다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3%대에서 뭘 들어가냐? 동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상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료금리가 없어요. 네. 재료금리가 안 나올 겁니다.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뭐 이상해지지 않은 이상은 재료금리가 없을 건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환율은 무조건 회사의 실적 상승은 아니죠. 수출주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요. 네. 원재료를 사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안 좋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네. 매파가 금리 인상입니다. 매가 뭐야? 매가 싸납다 이거죠. 싸납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비둘기는 약간 온순하다. 매파는 이놈들이 에이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강경한 대책,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다. 게 매파. 비둘기파는 그냥 평화로운 어떤 그냥 너희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비둘기파.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는 근데 수입주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는 뭐 그런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차 군단을 여러분들이 2025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유독 반도체의 실적이 크게 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재료금리가 오지 않아요. 이제 재료금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재료금리가 오려면요, 시장이 2000포인트 밑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경기가 좋고 안 좋고는요, 무엇으로 따질 수 있냐면 기업의 실적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요. 왜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뭐가 되냐면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 또는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배당.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직원들 여러 명 있고, 이번 연도에 매출이 평소보다 한 3배 뛰었어. 매출이요. 대박 터진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고 있어. 근데 이번 연도에 매출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3배 뛰었어.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는 어차피 사장이 내가 다 먹어 치울 거야.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 세금을 다 토하거든. 세금으로 다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상여로 나눠주죠. 상여. 사람들에게 상여금을 나눠줘요.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땡겨줍니다. 원래는 1억밖에 안 주던 배당을 2억씩 준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배당을 더 땡겨줘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지도 많이 받아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상여금으로 또 땡겨주고 보너스를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회사 유보를 쌓겠죠. 네.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 보너스를 받았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의 보너스로 나왔어. 아싸라비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은행에 넣어놔야 되겠어. 꽉꽉 묻어놔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그래도 4천만 원은 묻어놓고 1천만 원은 뭔가 사 먹을 거 아니야. 뭐 차를 바꾼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네? 그죠? 술을 먹는다든지, 뭐 그동안 이제 맨날 이제 빤스 뒤집어 입던 거 이제 버리고 새로운 빤스로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뭐냐면 소비야, 소비.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소비가 늘어나면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이겠어요? 살만하구만.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지. 이 살만하구만. 여행도 가고, 어? 야, 비즈니스 끊어. 보너스 많이 나왔어.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내 돈이 들어왔잖아, 내 손에. 그러니까 소비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뭐가 돼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시장에 여윳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투자금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거는 환율은 양날의 칼이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겠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엇이 더 비중이 큰가를 봐야 되겠죠. 무엇의 비중이 더 큰가.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수출 쪽으로 비중을 더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가가 인상되는 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양배추 한 통에 8,000원이야. 사과가 네 알에 15,000원인가? 이 생각, 뒷목재. 사과가, 그것도 주먹만 해. 이 주먹만 해요. 얼마 크지도 않아. 쥐콩만한 사과가 막 그래. 수박도 옛날에는 뭐 그래도 12,000원, 13,000원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2만원 막 그래. 뭐 이래 막. 왜? 자,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 있다면서. 너는 나하고 결혼해야 돼? 유치원 때부터 그냥 한 남자애가 와가지고 여자애한테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계속 세뇌를 시켰어. 그럼 당연히 이 여자애는 나는 너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냥 거기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아닌 거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양배추 한 통에 8,000원. 그냥 적응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씨, 거부감이 들지. 이 새끼 뭐야? 양배추가 8,000원 왜 이렇게 비싸? 근데 다음번에 살려고 갔더니 또 8,000원이래. 씨, 뭐지? 그 다음에 갔더니 또 8,000원이야. 8,000원인가 보구나. 네. 8,000원인가 보구나.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성장폭, 그 상승폭이 꾸준하죠. 보통 이제 2% 정도로 만들 얘기해요. 2% 정도면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돼야지 또 소득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너무 높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장률이 2% 정도면은 괜찮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인플레이션 많이 보는 거죠. CPI 지표. 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 성장률이 이제 2%대로 계속 올라가요. 이거 계속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5니까 너무 많다 이거지. 좀 낮추자. 그럼 2% 떨어지자. 오케이. 적응하는 거예요. 물건값은 안 내려옵니다. 물건값이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값 동결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했던 과자 봉지가 요만해지죠.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롯데샌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롯데샌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인애플 맛. 여기에 원래는 이거 옛날에 이거보다 더 컸지. 근데 최근까지 나오던 게 이렇게 비닐봉지에 두 개 있는 거야. 롯데샌드. 네. 샌드. 이 비닐봉지에 두 개 해가지고 과자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요만하게 나와요. 네. 가격은 똑같아. 로센 해가지고 한 봉다리 들어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으아! 내 과자가! 가격을 동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가격을 올리면 네, 그냥 양이 그대로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샌드를 좋아해요. 샌드류. 오레오, 뭐 까메오는 아닌가? 네. 그거 있잖아요. 뭐 롯데 샌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세상 줘도 안 먹는다고? 맛있는 건 왜 이러세요, 지금? 쿠키 이런 거, 쿠키. 땅콩 샌드 이런 거. 네, 쿠키. 샌드를 되게 좋아해요. 속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 네. 맛있겠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속썩여서 그런 거예요. 속썩여서 지금. 네? 속썩여서.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걱정을 하고 그냥 걱정이 늘어져 가지고 말이야. 그냥.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산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자는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먹으면 그것만 먹는다는 얘기죠. 네. 과자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저는 달달한 거, 팥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해요. 팥.
팥냥갱 이런 거 좋아하고, 단팥빵, 네. 단팥빵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만주, 네. 샌드, 이런 거, 네. 요쪽이죠. 네. 만주. 만주 좋아, 만주. 만주가 최고예요. 네. 호두 과자 이런 거. 네. 속 안에 팥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네. 아무튼 네. 과자를 안 먹습니다. 원래는 과자를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먹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안 먹어요. 네. 비비빅. 그렇죠. 비비빅 먹어야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옥동자였나? 뭐 그것도 있고 뭐 앙꼬바인가 그렇지. 앙꼬바. 앙꼬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먹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그런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만큼 와 있는 거야, 요만큼. 목적지는 여긴데 이제 버스가 출발했어. 이제 그 강남 반포 고속터미널 막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양재쯤 올라갔어. 아직 만남의 광장도 안 온 거야. 만남의 광장도 안 왔어. 근데 벌써부터 그냥 부산에 왜 안 가냐고 난리가 난 거지. 야, 이 큰일이다. 그죠? 큰일 아닙니까? 만남의 광장은 지나고 나서 휴게소를 찾든가, 네? 기사님 언제 쉬나요? 이제 출발했거든요. 네. 왜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이제 출발했거든요. 톨게이트도 아직 안 지났어.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게 큰일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형주 가지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어느 날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치성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밤 12시에 그냥 하얀색 소복옷으로 갈아입고 소복으로 갈아입고 여기다가 그냥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어. 여기다 내고서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내일 내 주식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봐. 주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구나. 올라갔어요? 에, 올라갔구나. 뭔가 이상 증상이 나올 때, 그럴 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밥을 막 잘 먹던 애가 갑자기 나 밥 안 먹을래. 소화가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병원 가보자. 네.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야, 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여자애한테 이 얘기를 해라. 만주를 사가라. 그 얘기만 해라. 그러면 만주를 얼마큼 사오냐에 따라서 너는 합격이고 불합격이 결정된다. 우리 며느리 되실 분들은 네, 만주 가게를 좀 알아두세요. 만주를 갖고 와야 돼. 만주. 집에 인사를 왔는데 만주를 안 가지고 왔다. 아쭈 정성이 부족해? 너는 가능성 없어. 가 이렇게 필요 없어. 델리 만주 안 먹습니다. 네, 저는 슈크림은 먹지 않아요. 붕어빵도 팥만 먹습니다. 네. 만주는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의 능력이겠지. 네. 일산에 가면은 맛있는 만주집 하나 있죠. 네. 뭐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이 현재 위치, 지금 내가 조급해야 할 위치인가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십시오. 잘 확인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네, 만주만 전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만주. 네. 중요한 건 롯데샌드 만주입니다. 네. 찾아보세요. 만주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아, 태호가, 태호는 아들이고 딸이 또 있어요? 그래요? 딸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아들이. 네.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딸이 돼야지. 걔가 만주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딸이 만주를 들고 오면 안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빵들 많이 드세요. 네. 빵들 많이 드세요. 빵 많이 드시고, 네. 우리 또 여성분들 빵순이들 많으신데, 얼마나 좋으시겠어. 또 입맛 땡기겠네. 그래 놓고는 또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저녁에 빵 막 먹고서 그냥 내일 아침에 성추사 때문에 또 살쪘네.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네. 성추사 방송 듣지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곤란하다. 그죠? 그죠? 그건 곤란합니다. 네. 먹은 건 누가 먹었어? 여러분이 먹었잖아요. 저녁에는 참으세요. 지금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우리는 뭐만 믿고 간다? 추세만 믿고 가세요.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할 거라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주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간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2023년도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진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겁내지 말자. 네. 떨어질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떨어지는구나. 왜냐, 기분은 역같겠죠. 기분이 역같겠지만 어떻게 해요? 깍 참아. 네. 참으세요. 깍 참고 가시란 말이에요. 깍 참고 가시면 어때? 올라올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 있어. 평단가는 밑에서 사니까 변함이 없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데서 매수를 많이 했다가 이럴 때 매수를 했었어. 그러다가 밑에 내려올 때 매수 또 하니까 어떻게 돼? 평단가가 훅 또 낮춰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올라가. 또 올라가서 이제 조정 나올 때 되면 지지선이 이쯤 나오겠어요? 2300까지 내려가겠어? 아니지. 내려가면 어디쯤 내려가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막 급하게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2500이겠죠. 지지선이. 그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으니까.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상승 추세는 계속 그런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올라가는 패턴들은요, 이렇게 뭔가 변화를 좀 더 줘야 돼요. 이렇게 느리게 올라갈 때는요, 이런 변수가 계속 있어요. 조정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파고 들어가는 조정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조정이라는 게 없어.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것도 보시면 근데 그때 보면 커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각도가, 이때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지. 디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서 급하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서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이런 조정 나오면은 다 싫다고 그래요. 이렇게 조정, 뭐 이렇게 조정 나오면은, 아유, 죽겠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는 거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더 가는 거고, 각도가 위로 세게 올라갈수록, 지금 이거는 몇 도 각도 되겠어? 한 45도쯤 되겠죠? 각도기 재봐? 응? 각도기. 거꾸로 나와, 왜? 야, 장난해? 뭐야, 이거? 각도기 왜, 이거 아닌데? 우리 각도기가 이건가? 아, 이거구나. 미안해요. 각도기 재봐요. 이거 34도지, 34도. 34도. 이거 봐요. 34도. 네. 각도 34도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34도. 자, 근데 여기서 좀 넘어가서 봐봐요. 지금 이 각도는 몇 도나 나오겠습니까? 몇 도 나오겠어요? 이거. 네? 23도. 네? 34도. 23도. 온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데 몇 도 나오겠어요? 이런데, 이거 각도, 이거 봐봐. 이거 44도 막, 이런데 몇 도, 74도 막, 네? 각도기 꺼낸다는 게 이런 걸 꺼내는 겁니다.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네? 무엇이다? 그만큼 완만한 상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만한 상승은 급한 상승보다 느리게 가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완만한 애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아. 쌤. 전문용어로 쌤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조정을 받아요. 얘는 계속 갑니다. 왜? 여기가 안 왔으니까. 네? 여기 안 왔으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완만한 곡선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쌤쌤으로 들어가는 요 위치가 어딘지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025년입니다. 후반부. 지금 상반기는 일단 지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가 1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서 한번 엎어치기 합시다. 네. 여기서 시작했어. 56,000원에서 엎어치기 했더니 얼마까지? 78,000원. 그러면은 얼마였다고? 52,000원. 78,000원, 52,000원. 26,000원. 26,000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5,000원에다가 26,000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산이 1이 10의 자리씩 넘어가잖아, 이거. 네? 예, 10만원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만원. 네. 이런 계산이 제일 싫어. 막 7 더하기 6,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릿수 넘어가는 거. 아, 이거 짜증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막 4 더하기 8, 막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네. 7 더하기 6 이런 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릿수를 일단 먹어놓고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내가 3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13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수학의 정석이에요. 이 수학이 원래 정석이야. 다들 이렇게 계산해요. 네. 바로바로 나온 사람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가죠. 왜냐면 최대는 이렇게 슬슬슬슬 가다가 우리 부적버님이 더 멀리 간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야.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얘 봐라 하면서 빵 튀어주거든요. 얘 봐라 빵.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뜁니다. 그리고 요게 나올 때 우리는 퇴장한다. 네.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딱 나가면 되지. 양몽탕님이 지금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저 뭐야, 선인장이야?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요. 바로 그것이, 네, 이 삼성전자의 미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의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답답하긴 하죠. 네, 답답하기는 해요. 왜냐면 잘 못 가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답답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매우 빠르게 오를 거예요. 빨라지는 그때가 옵니다. 빡빡빡빡빡 빨라지는 거. 근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언제 고민해야 되냐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생각보다 일찍 팔아야 될 때. 자, 2025년도 한 6월까지는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올 연말쯤 됐는데 막 빡빡빡빡 올라가지고 삼성전자가 13만 원 찍어버렸네. 코스피가 막 한 3,600원, 700 막 가버렸네. 이게 2024년 12월인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주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빡빡빡빡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버렸어. 그럼 이게 고민이야. 이 기간까지 분명히 더 좋아지긴 할 텐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올랐네. 지금 하이닉스가 이런 위치에 비슷하게 와 있긴 해요. 와 있는데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삼전이 안 올랐잖아. 반도체가 안 올랐잖아. 시장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올라가긴 했어. 지 혼자 올라가긴 했지만 얘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팔지 않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애들이 다 올라갔어. 시장도 올라갔어. 삼전도 올라갔어. 하이닉스도 또 올라갔어. 뭐 자동차도 올라갔어. 막 다 올라갔어.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갔어. 근데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대. 이럴 때는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7월달 특강을 들으시면 네, 그 해답이 나올 겁니다. 추세가 어떻게 꺾이는지,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가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뭘 사야 돼요? 전차 군단밖에 없습니다. 네, 전차 군단. 근데 지금 못 사겠죠.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못 사겠죠. 못 사면은 주변 종목을 사시면 돼요. 반도체 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오늘 월급 종목도 네 그냥 그 대충 주시면 되죠. 네 그런 거 사시거나 아니면은 소부장 사시거나 뭐 등등등 해서 그냥 대충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됐다. 장이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다. 라고 한다라면 더 좋지. 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가격을 더 싸게 만들어줬다. 더 좋지. 왜? 나는 싸게 사고 싶었던 생각이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주가 조정 받으면은 아우 왜 이래요? 아니 삼성전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주가 내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삼성전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아무리 그 해봤자 우리가 뭐 손해를 볼 만한 그런 포인트도 아닐 거고, 그죠? 85,000원, 6,000원 사신 분들만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고점에 매수한 그 죄가 있잖아. 누가 죄인인가? 86,000원에 산 죄, 누가 죄인인가?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들 네, 쌀 때 사세요. 쌀 때 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강의요? 뭐 특강이요? 7월 23일 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면 예정입니다. 네, 예정. 7월 23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1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도의 강의입니다. 매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특강을 네, 꼭 들으세요. 적금 부어서라도 들으십시오. 네. 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저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 몰라. 네. 지금 휴가가 중요해요? 뭔 휴가? 7월 23일 휴가가 아니죠. 보통은 7월 말부터 휴가 아닙니까? 휴가 바로 전. 기분이 약간 들떠 있을 때. 양목탕님은 휴가는 좋겠다. 그러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죠. 휴가니까. 휴가 때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휴가라고 괜히 이렇게 퍼져 있으면 또 이제 적응 안 돼. 지난번하고 똑같겠죠? 뭐,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네.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특강비는 사실 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요. 네. 네. 8살 아들과 같이 공부하셔야죠. 네. 같이 공부해야 돼요. 애들하고 같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휴가 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뭔 휴가입니까? 휴가 다 반납해. 지금 휴가가 뭘 중요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식 한 주라도 더 사야죠. 지금은 휴가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어. 휴가 같은 거 가지 마세요. 저는 휴가도 가본 적이 없어.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남들 놀러 갈 때 열심히 그냥 개미처럼 소처럼 일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모으자 이 얘기입니다. 그 기간에 휴가를 떠나면요 고생밖에 할 게 없어. 사람 많고 막 그러면 그죠? 네. 휴가는 그냥 집에서 맨날 지금 집 아니에요? 휴가는 뭐 내년에도 가지 마요. 휴가는 원래 가는 게 아니야. 휴가 같은 거는 가지 마시고 네, 열심히 일하세요. 휴가 반납하시고 네. 햄. 안 돼. 안 돼. 아, 비행기 타고 놀러 가요? 네. 그럼 가야지 뭐. 돈 벌어서 가자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썸머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특강 때는 아주 더 중요한 썸머랠리에 적용되는 핵심 주도주 네, 그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남들 놀러 갈 때 우리가 핵심을 한번 잡아봅시다. 네. 더 중요한 걸로, 더욱더 중요한 걸로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아무튼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생각하시고, 아직 2달도 넘게 남았어요. 2달, 넘게 남지 않았구나. 1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멀었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네, 그거 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네, 여러분들 뭐, 휴가철 내내 그냥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때까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더 이상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일단은 미국장 흐름만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되는데 걔네들 별거 없을 겁니다.
오늘 뭐 보합 출발하겠지. 보합 출발하고 나서 이제 걔네들도 지금 CPI가 내일이잖아요. FOMC 내일이잖아요. CPI는 모레네요. 네, 모레니까 얘네들도 지금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주가를 내릴 만한 이유도 없어. 올릴 만한 이유도 없어. 그럼 뭐 관망이지 뭐. 그냥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시고 이번 주에 그냥 휴가를 가불어. 그러시면 되겠다. 볼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딩만 잘하세요. 주식은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팔아먹는 거 아니니까 잘 들고 가시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씩 담아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푹 쉬시고 네, 내일은 또 낮에 무방이 있어요. 14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또 그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오늘 또 강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 한 번 더 들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